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살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무병장수하는 7가지 장수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살 넘게 장수한 의사의 건강 비결 3가지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운동보다 이 습관만큼은 목숨 걸고 꼭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길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수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다른 사람은 짧게 살까요? 2022년 노인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실험 연구에 참가했던 사람 중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90세 이상 살 가능성이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과 걱정을 없애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7가지 장수 습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한 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하지 않고 7가지 습관 중에 한 개만 딱 가져가겠다는 마음으로 30분 안에 실천해 보세요. 무병장수 인생을 사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절대 귀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흔히 나이를 먹으면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청력 감퇴는 그리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일이 줄어듭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을 수 없으니 아무래도 누군가와 이야기하기 꺼려집니다. 이러면 사회 활동량이 줄어들고 우울감을 자주 느끼며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기 쉬워서 인지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아지지요. 또 귀가 멀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뇌 에너지의 대부분을 청각 처리에 사용하게 되면서 다른 인지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점점 쇠퇴해 갑니다. 임상 경험으로 봐도 70대의 청력이 떨어지면 인지장애가 발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귀가 잘 안 들린다면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난청의 진행을 늦추는 동시에 주저하지 말고 보청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귀 건강을 유지해서 다른 사람과 계속 대화할 수 있다면 인지장애가 발병할 위험도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청기가 크고 갑자기 소리가 울리기도 해서 여러모로 불편했지만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한 덕에 성능이 좋아진 데다 크기도 작아져서 편리해졌습니다. 가격은 보통 100만 원, 300만 원대로 예전에 비해 저렴한 편이나 그래도 부담스럽다면 월 2만 원, 3만 원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렌탈 서비스가 있으니 시험 삼아 이용해 보길 추천합니다. 저렴하면서도 성능 좋은 보청기를 빌려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난청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청각 장애인으로 인정받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심리치료법 중에 행동을 변화시켜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인지치료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꿔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60에서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으로도 딱 들어맞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집니다. 보통은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로는 마음이 행동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만나온 여러 환자들을 보더라도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성큼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합니다. 요양원에는 보통 출장 미용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커트와 파마 염색 등의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지장애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합니다. 나 역시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의 여성이 공들여 화장한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넘치는 듯하다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든 여성이라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할 뿐 아니라 필러나 보톡스를 맞아서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져서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30만, 40만 원 선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를 받으면 확실히 눈에 띄게 주름이 펴지고 예뻐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안티에이징 시술을 반칙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어떤 일이라도 반칙으로 단정짓지 않는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강연장에서 고령자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열의 9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된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여기서 확실하게 언급하건대 콜레스테롤이 몸에 해롭다는 말은 가짜 뉴스, 즉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노후에 건강하게 지내려면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애초에 콜레스테롤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지방의 일종입니다. 성호르몬과 세포막의 재료로서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성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뇌에서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이란 뇌의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여러 자극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의 하나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 중에는 도파민, 아드레날린이 유명하지만 세로토닌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지휘관 같은 존재로서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이와 같은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물질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또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구성하는 재료입니다. 요즘 성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콜레스테롤을 줄여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퍼지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줄어든 탓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놀랍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암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이는 면역 세포를 구성하는 재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동맥경화를 일으킬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낮아도 혈관이 약해져서 뇌졸중을 앓을 확률이 커집니다. 일본인의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축에 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기를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크게 증가한 덕에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면서 혈관이 탄력 있고 튼튼해졌고 때문에 출혈성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한 것입니다. 네 번째, 많이 씹어야 합니다. 음식과 관련해서 씹기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판을 배치해서 30초간 외운 다음 그것과 똑같은 순서로 색깔 카드를 뽑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껌을 씹으면 정확도가 2배나 올라갔습니다. 연구 결과 껌을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했는데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의 혈류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깨물근이 3차 신경을 통해 뇌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깨물근이 움직이면 대뇌와 편도체 같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자극을 받아서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또 껌을 씹으면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근막에도 압력이 전달되는데 이 역시 뇌와 이어져서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합니다. 따라서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인지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자극이 감소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씹는 힘이 약해지면 신선한 채소와 같이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면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데 그에 따라 비타민이 부족해져서
인지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1.8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 환자는 채소 섭취량이 적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틀니나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치아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덧붙여서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깨물근 많이 움직여야 하므로 껌이나 오징어를 자주 씹으면 좋습니다. 심심할 때 간식거리를 씹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새끼 식사를 할 때에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씹어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뇌의 노화를 늦춥니다. 5번째, 무슨 일이든 일을 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수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꾸준히 몸을 움직입니다. 장수 지역에는 나이가 들어도 밭일, 정원 가꾸기, 집안일 등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 즉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배부르게 먹지 않기, 목적 의식 지니기, 스트레스 해소하기 등의 공통점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조건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즉 일하기를 제일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일하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또 다른 예로는 영국의 한 경제지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행복도에 관한 조사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실업과 같은 삶의 큰 사건으로 사람의 행복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했는데 인간의 행복도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실업이었습니다.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보다 일자리를 잃는 일이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인간에게 일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비슷한 조사들에서 모두 늙어서도 계속 일해야 오래 살 수 있고 행복도도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 소개하자면 책 한 권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방대합니다. 그만큼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임이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유의미하게 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일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년이 곧 은퇴가 아님을 명심하고 연령에 맞게 아니 때로는 나이를 잊고서라도 계속 일하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6번째, 규칙적인 생활로 수면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우울증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 순환기계 질환처럼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잠들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정신적인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불면증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크게 나아집니다. 먼저 밤에 잘 자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저절로 기상 시간이 일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에는 무척 피곤하게 느껴졌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심신의 변화를 최대한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럴 필요가 없어서 기상 시간이 들쑥날쑥하게 되면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고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줄어들어 수면 장애를 겪기 쉽습니다.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의 정상적인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전날 밤 푹 자지 못했건 늦게 잠이 들었더라도 아침이 되면 평소와 같은 시간에 침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당일은 조금 피곤하고 졸리겠지만 길게 보면 뇌와 몸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여기에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수면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칩니다.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의 리듬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7번째, 성호르몬 감소를 주의하세요. 중장년층은 성호르몬 감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중성화된다는 말입니다. 성호르몬 감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한 갱년기 장애는 주로 여성에게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남성에게도 갱년기 장애가 찾아옵니다. 갱년기 장애가 오면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온몸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피로감, 권태감, 우라증, 다한증, 두근거림, 잔뇨감, 어깨 통증, 관절통 등 이것이 다 성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갱년기에는 남녀할 것 없이 마음의 병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보통 여러 가지 갱년기 질환을 함께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성호르몬이 감소하면 호르몬 보충요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험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해서인지 남녀 모두 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호르몬 보충요법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권장합니다. 만약 갱년기 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있는 남성 건강 클리닉 등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노후에 주어진 7만 3천 시간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평균 수명이 남성은 65세, 여성은 70세였습니다. 당시 정년은 평균 55세였으므로 퇴직 후 남성에게 남은 생은 고작 10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퇴직 후 남은 생이 20년을 훌쩍 넘어 30년에 가까워졌습니다. 여생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긴 시간입니다. 정년을 맞이한 60세의 나이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해라고 봐야 합니다. 노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식사, 수면, 목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빼고 나면 하루 24시간에서 대략 10시간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1년으로 따지면 3,650시간입니다. 요즘에는 80세까지 건강한 사람이 많으므로 60세부터 20년 동안 약 7만 3천 시간이라는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현재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1915시간이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의 40년 동안 약 7만 6천 시간을 일하는 셈인데 이렇게 본다면 정년 이후 우리에게는 젊은 시절 일했던 시간만큼의 자유시간이 또다시 생기게 됩니다. 노후에도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노후에 주어진 터무니없이 긴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부하기이고 나머지 하나는 일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뇌는 공부와 일 외에는 쉽게 질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일찍 은퇴한 뒤 노후에는 여행과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분위기일 뿐 실상은 좀 다릅니다. 취미와 여행에 빠져 지내는 시간은 기껏해야 2에서 3년 정도이고 이후에는 이런 삶에 조금씩 실증내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환갑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60대가 되면 쉬면서 마음대로 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도 이제는 그러한 인생을 살겠다는 마음을 아예 접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 닿는 한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자고 마음먹는 게 좋습니다. 75세, 80세는 일할 수 있다면 계속 일하는 편이 좋다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실로 다양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노동은 인간을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해주고 인생의 충실감을 느끼게 해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해준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현역 시절 때처럼 매일 꼭 8시간 정도 근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에 맞춰 파트타이머로 일해도 좋고 또 집안일이나 봉사 활동처럼 다양한 형태의 노동도 포함됩니다. 무병장수하는 7가지 장수 습관 어떠셨나요? 다음으로 200살 넘게 장수한 의사의 건강 비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200살이 넘도록 산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현재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며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세를 훌쩍 넘겨 장수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문헌 기록상 가장 장수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중국 이청우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핵심 장수 비결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에 대한 기록은 바로 중국인 이청훈입니다. 연도로 계산하면 1677년부터 1933년까지 무려 256년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다시 말해 총 9번의 황제가 바뀌는 것을 지켜본 살아있는 역사책이었던 셈이죠. 1677년 이청훈은 중국 사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깊은 산중에서 살며 몸에 좋은 약초를 캐고 장수 비결을 수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200년 동안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는 바로 청나라의 한의사인 동시에 약초의 조예가 깊은 약초 연구가였습니다. 그는 20살에 넘었을 무렵에도 대학에서 강연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몸에 좋은 건 알뜰살뜰 챙겨 먹은 덕분인지 그의 연애사도 놀랍습니다. 그는 생전에 24명의 부인을 거느렸으며 180명의 후손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미국 뉴욕타임즈와 타임지는 이청훈에 대한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1930년 미국 뉴욕타임즈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중국 사천성 성도 대학 오준걸 교수에 따르면 서기 1827년에 청나라 궁중에서 2005년 150세 생일 축하연을 열어주었다. 또한 1877년에 이청훈의 200세 생일 축하연을 열어주었다. 청나라 황실에서 그의 150세 생일을 축하한다는 공식 문서를 보낸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200살이 넘었을 때도 중년 같은 건강함을 유지하여 보는 사람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장수 비법으로 항상 조용한 마음, 즉 정의 마음을 가지고 거북처럼 앉고 비둘기처럼 걸어다니며 개처럼 잠을 자면 장수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마음을 항상 조용하게 가지면서 거북처럼 여유 있게 지내고 비둘기처럼 힘있고 평화롭게 행동하며 개처럼 조심스럽게 잠을 자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식습관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들로 증명된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이청훈의 가장 특별한 장수 비결은 바로 구기자차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래 살려면 오래 사는 것을 먹어라. 영국과 프랑스 학자들은 2005년 무병장수 비결이 구기자차라는 소문을 듣고 중국까지 날라와 구기자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비타민 X의 존재를 구기자에서 처음 찾아냈습니다. 비타민 X는 얼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기자는 체내 속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며 손상된 간세포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몸속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뇌세포를 활동적이게 돕습니다. 노화된 것을 젊음으로 되돌리는 작용, 즉 반노환동 작용이 뛰어난 약초입니다. 옛 의학자들은 구기자의 효능을 단 한마디로 강노라고 불렀습니다. 늙음을 물리친다는 의미인데요. 일본의 유명 극작가 에순스이 씨는 구기자의 효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저는 본래 잔병치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도 매일 집안에만 틀어박혀 제대로 외출을 해보지도 못했죠. 허약한 몸을 고치고자 몸에 좋다는 약은 다 찾아 먹어봤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귀인을 만나 좋은 약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약을 복용하고 50년이 넘도록 제 몸을 지배하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약은 재료 자체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바로 구기자입니다. 보통은 구기자의 잎과 줄기를 잘게 썰어 그늘에 말려 차 대신 마십니다. 3, 4년이 지나자 모든 통증이 없어졌고 6년 차에는 몸이 2배로 건강해졌습니다. 옛 문헌에서도 구기자의 효능을 언급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유송석의 보수당방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늘 맨발로 길을 거닐기에 맨발의 장씨라 불리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산동성의 한 노인에게 구기자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알려주었다. 그 노인은 방법 그대로 구기자를 먹었고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 노인은 100살 넘게 장수했으며 흰 머리카락이 검게 변하였다고 한다. 빠진 이빨이 다시 돋아났으며 정력이 30대와도 같아졌다고 한다. 현대 연구에 의하면 구기자 속 단백다당은 세포 재생에 아주 중요한 물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백다당은 면역을 높이며 세포 노화를 막고 암세포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앞전에 언급했듯 이청우는 수명이 긴 것을 먹으면 그것을 먹는 사람의 수명도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구기자는 수명이 매우 길며 생명력도 아주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약 같은 구기자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구기자환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조된 구기자를 준비합니다. 마른 구기자를 곱게 가루내어 꿀에 조물조물 버무려 환을 만듭니다. 만약 가루내는 과정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구기자 가루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한 번 먹을 분량의 가루 스틱으로도 나와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환 만드는 과정도 생략하고 싶으시다면 가루 한 숟갈에 꿀 한 숟갈을 따뜻한 물에 태워 드시면 좋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꾸준히 마시면 몸도 가벼워지고 원기가 왕성해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다른 방법은 구기자차인데요. 약불에 잘 볶은 구기자 한 줌을 물 2리터에 넣고 팔팔 끓인 뒤 꿀이나 흑설탕을 첨가하여 차로 마시는 겁니다. 평소 보리차를 드셨다면 구기자를 대용으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구기잎은 카페인이 없는 건강한 차입니다. 혈관의 노화를 막는 효과가 뛰어나 연명차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청훈의 두 번째 장수비법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식사 때 배부르게 드시는 편인가요? 이청훈은 식사를 할 때는 80%만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지 않는다. 배부르면 위장이 상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여러 번 나눠 적게 먹고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는 것은 장수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잠을 지나치게 오래 청하지 않는다. 과하게 자면 전기가 손상되는 역효과가 난다. 나는 20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음식을 과식한 적이 없으며 한 번도 지나치게 숙면한 적이 없다. 배고픔과 추위, 고통과 간지러움은 부모가 우리를 위해 대신 해줄 수 없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아내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스스로를 아끼고 보전하는 것만이 양생의 법칙이며 관건이다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 몸속에 일어나게 될까요? 소량의 음식이 체내에 흡수되면 세포 내 단백질을 생산하는 리보솜의 활동량이 줄어들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에 의하면 리보솜은 노화의 핵심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과식을 하게 되면 음식을 소화하는 효소 및 단백질을 많이 생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리보솜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양만큼 과부하되어 쉽게 망가지는 것이죠. 따라서 리보솜을 지키는 것이 장수의 첫걸음입니다. 역사를 여러 번 나눠 먹고 소식하는 것이 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요. 마지막 비결은 바로 규칙적인 채식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채식만을 고집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청우는 규칙적으로 채식 식사를 하여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노화를 늦췄습니다. 실제로 채식은 노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믿는데요. 채식 중에서도 카로티노이드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근, 고구마, 시금치, 아몬드, 렌틸콩이 그 예인데요. 이 식재료는 우리 몸속 염색체의 양끝에 위치한 텔로미어를 보호해줍니다. 텔로미어의 길이는 우리 몸의 노화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만약 텔로미어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어 다르면 세포 분열을 멈추게 됩니다. 즉, 수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화를 늦추기 위해
텔로미어의 길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년이 넘는 길고 긴 여정을 지나온 이청우는 1927년 쓰촨성 군벌인 양선 장군을 만나서 유일하게 한 번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세기의 만남인 것이죠. 몇 년 뒤인 1933년엔 이 세상에서 할 건 다 했다고 말하며 이제 집에 간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256년까지 무병장수한 의사의 단 한 가지 비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00세 시대의 건강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려면 꼭 기억해야 할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의 조건 10가지. 운동하라. 행복의 첫째 조건이 건강이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감사해라. 없는 것에 자꾸 불평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에 5가지씩 감사하라. 대화하라. 마음이 잘 맞고 통하는 사람과 대화하라. 별난 사람과 억지로 잘 지내려다 가시에 찔리지 마라. 나이 들어서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억지로 인연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지내라. 공부해라. 평생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해라. TV 시청을 반으로 줄여라.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많이 웃어라. 나이 들어 잔주름이 많아도 웃는 얼굴은 평안해 보인다. 수다 떨며 살아야 한다. 입과 혀를 많이 움직여야 치매 예방에 좋다.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먼저 전화해라. 사랑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자신보다 자식에게 올인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나보다 자식이 먼저인 사람의 자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부담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웃에 친절하라. 지혜로운 노인은 베풀고 산다. 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도 포함된다. 먼저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라.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